얘 자체가 2차 방정식이니까 x로 두었을 때의 그 두 개 근이 a랑 마이너스 b다. 이거 마이너스 b네요. 마이너스 b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 없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쪽 203번. 건이 그 전에 질문 있어? 못 풀었어? 2페이지는 못 풀었어요. 아예? 자, 203번. 아예 못했어, 민우는. 아이디어가 조금은 있었어? 아니면 그냥 못 갔어, 아예? 저 베이비가 어. 저 원 위에 있는 거예요. 원 위에 있는 거냐고? 아, 그거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좋아. 자, 그러면은 지금 민우가 좋은 질문을 했으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거나 앞에 봐. 원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일단은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 위에 점은 아니야. 그럼 원 안에 넣을 수 있냐? 원 밖에 넣을 수 있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반지름. 그렇지.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0,0에서 A랑 B랑 거리 재 본 다음에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 대입하면 돼.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그때 저 원방이 왜 쓰였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결국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하는 식이야. 그게 는 5로 됐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전부 루트 5인 점들만 모아놓은 게 원방이라고 했던 거야. 기억나지? 그러면 결국에 A 좌표를 왼쪽 X랑 Y에 대입하면 그게 이미 거리라는 거야. 이해됨? 왼쪽식 자체가 이 왼쪽식 원방에서 왼쪽식 자체가 원래 이렇게 구성된 거기 때문에 x, y라는 점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라고 이미. 그 말은 a 좌표나 b 좌표를 왼쪽 식에 대입하고 났을 때 그게 오른쪽에 5보다 크면 이미 반지름보다 멀리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냥 대입해서 봐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럼 지금 봤을 땐 둘 다 대입했을 때 이미 5보다 큰 애들이니까 바깥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요렇게 돼서 반지름이 루트 5인 상황이고 A는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야. B는 0,6이니까 여기야. 자, 문제에서는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요런 P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때 삼각형 PAB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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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뭔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특히 어떤 원이나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면 움직이는 게 뭐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거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 원 위에 점 P니까 이 P가 바뀌는 거야. 얘가 요걸 따라서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 측면에서 뭐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높이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AB 길이를 밑변이라고 본다면 여기까지를 내가 높이라고 볼 건데 P가 움직이면은 높이가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면 높이가 제일 높은 거 하면 되겠지. 높이가 제일 높은 거라는 건 이 점 P가 이 직선에 있는 거 중에 제일 먼 거란 얘기야. 결국에 원 위의 점 중에 직선이랑 거리가 제일 먼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원의 중심 뚫고 반지름까지 더 가는 애가 제일 길다 그랬어. 그러면 A, B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거랑 앞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했던 문제랑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
171번. 요거는 지금 보게 되면 자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은 요거 이제 그냥 다 스킵을 하고 자취를 구했을 때 원이 지금 요렇게 나왔고 두 점을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지금 요렇게 잡은 상태야. 그럼 이때는 점이 이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삼각형이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 여기서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맞지? 여기서는 제일 높이를 높게 하려면은 요런 꼭지점에 찍어야 되니까는 아까랑 다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줘야 돼. 아폴로니우스니까 170번 점 풀고 점과 직선 사이니까 저렇게 푼다. 그건 사실 실제 시험지를 갔을 때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204 이거 204에 204 204번이 질문? 이라는 거지? 이 문제는 이해가 됩니까? 자, 천천히 읽어볼게. 자, 원 두 개가 있어요. 원 두 개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C1 위에 점 P가 하나 있어서 여기 점 P가 하나 있어서 L 위에 내린대요. L 위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대요. 그럼 요거를 H1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C2에서 L의 수선의 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요게 Q가 아니고 H2라 그랬어요. 요 점을 P라고 했고 요 점을 Q라고 했고 H1, H2 선분 H1, H2 길이니까 요 길이야. 요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최대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뭔가 그냥 식 계산하는 거 말고 그냥 그림적으로 봤을 때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이 길이가 제일 길 때랑 제일 짧을 때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요렇게랑 요렇게가 최대랑 최소란 말이야. 그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됨?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대체 어떻게 그리냐 이거야. 여기서 지금 결국에 요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으려면 결국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랑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중심과의 하고 거기다가 반지름 2개 더 얼마예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선이 이 원에 접할 때가 제일 왼쪽에 가 있다는 거야. 맞지? 접한다는 건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선을 긋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여기부터 자 얘도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알 수 있으면 거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반지름만큼 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만큼 더했을 때가 최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반지름까지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여기 길이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 이제 또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길이 구하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뭘 알아야 길이 구할 수 있어? 좌표 알아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알아야 돼. 저 좌표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L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내렸을 때의 그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L이 Y는 X-2로 나와 있어.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길이여야 돼. 그러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방정식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6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교점 나오겠지? 그걸로 얘의 좌표 구하고 반대편도 구해서 길이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을 더한 것이 최대, 뺀 것이 최소 되겠지.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요거는 한번 잠깐 정리해 보세요. 된?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05도 질문. 205도 질문. 이 앞에만 보면 이번 단원 말고 이전 단원에서 했던 거는 했어? 그걸로 자취의 방정식 구했어? 좋아. 그거에 대해서 각 PAB의 크기가 최대다. 각 PAB의 크기가 최대다. 자, 그러면은 계산까지 다 하진 않고 요거는 발상만 한번 볼게요.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말은 A랑 B가 있고 거리의 B 2대1이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외분점 잡아서 요렇게 원방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원 위에 점 P가 있어서 각 P, A, B 요 각이 제일 커야 된대. 각이 제일 커야 돼. 각이 제일 크려면은 P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여기? 일로 살짝 옮겨봐. 각이 더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커져요. 제일 클 땐 언제일까? P가 A 직선 AB에서 B점과 만날 때 직선으로 만날 때 수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P를 원 밖에 A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각이 제일 클 거야. 그렇지? 건이가 말한 말이 그 말이잖아. B에서 요렇게 수직으로 꽂히는, 즉 접점이 되는 이 P가 제일 클 거야. 이해되지? 요렇게 됐을 때의 코사인 PAB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울 거고요. 코사인 PAB의 코사인이야.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알아야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 길이는 A좌표랑 B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요. 원방을 자취로 구했으면 반지름이 나올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면 여기 나오겠지? 그럼 코사인 구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각이 최대일 때는 얘는 점 P가 접점이 돼야 된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 됐지?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고, 오늘도 진도가 오늘 아마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원 위에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접하는 선의 방정식,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이 하나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럼 봐. 첫 번째,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야.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원이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딱 정해졌어.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 접선이 주어졌다는 건 y절편은 아직 안 주어졌다는 거야. y절편이 자유롭다는 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선이 몇 번 나올까? 2번 나와. 요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접하고요.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한번 접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2개가 나와. 그래서 지금 책의 공식으로 나온 게 풀마로 나온 거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지? 근데 이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식은 2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접하는 경우, 즉 거리랑 반지름이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사실 2개 배웠어. 판별식 쓰는 거 하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는 거 하나. 둘 다 해도 됩니다. 둘 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의 유도를 보면은, 자, 원이 지금 요렇게 있고 직선이 요렇게 있어요. 기울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할 거고, 그러면 x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설정을 할 거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하겠죠. 판별식해서 계산을 쭉쭉쭉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건 기울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y절편이 궁금해요. 그래서 n은으로 식을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n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풀마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앞에 뒤에서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요거는 보면서 합시다. 그냥 밖에서 하는 게 낫겠다. 자, 문제를 보면서 그냥 같이 합시다. 문제를 보면서 89쪽에 필수 유형 15번. 자, 문제를 읽어보면 원에 접하고 직선과 평행하되, 직선과 평행하다는 게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부분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기울기가 지금 얘 넘어가다고 생각하면 2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y는 2x, y절편은 모르니까 요렇게 두고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b를 구할 때 접한다라는 조건을 쓴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거랑 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만난다는 거니까 대입이 가능하겠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의 제곱은 4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하면 5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b제곱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판별식 써주면 2b의 제곱 마이너스 5 b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0은 0.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로 할 거야.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선을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5분의 b의 절대값이 2 되는 거야. 그럼 b는 풀마 2 루트 5 나오겠죠. 절대값이 2 루트 5니까 풀마 2 루트 5.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판별식보다는 얘가 계산이 더 간단해서 얘를 보통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접근법은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자, 16번.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하면은 수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선이 있으면 이 선이랑 수직이 돼야 돼. 그럼 원 위에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경우는 접선이 무조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이 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는 점도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도 이미 설정이 된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 점 2,1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럼 2,1이니까 y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a에 x-2 플러스 1로 두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는 이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곱이 -1이 되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0,0이고 얘가 2,1이니까 2 증가 1 증가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2여야 되겠지. 그럼 y는 -2에 x-2 플러스 1에서 요거 정리하면 끝인 거야. 이해됨? 자,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 위에 접점이 있으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쓸 수 있고 y 곱하기 y로 쓸 수 있잖아. 우리가 한 이 두 방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2,1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 아니야. x좌표를 x에 하나 집어넣고 y좌표를 y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x자리에 2 하나 들어가고 y자리에 1 하나 들어가니까 2x 더하기 y는 5 해서 끝나는 거야. 오케이? 방식은 이렇다. 자,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이 일반형 형태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넘겨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기울기 만들 때 이거에 역수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이거의 역수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이거의 역수만. 맞지? 근데 이거의 역수를 어떻게 만드냐? 이 지나는 점에 x좌표를 x에 넣고 y좌표를 y에 넣으면 역수가 돼. 왜냐면 여기서 만들 때 x, y, x분의 y가 얘의 기울기였거든? x를 저기에 넣고 y를 저기에 넣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y분의 마이너스 x가 기울기 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x, y, y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구해봐. 앞에 y는 상수고 이 y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자, 넘어갔을 때 y 곱하기 y는 x 곱하기 x y로 나눠주면 y분의 x잖아. 맞지? 요 자체로 이미 원래 기울기 만든 거에 역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x 증가량 y 증가량. 근데 저기서 일반형 형태로 뒤집으면 y 증가량분의 x 증가량 되니까. 그래서 x랑 y에 점을 하나씩만 대입해 주면은 이미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이해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2랑 1을 하나 집어넣게 되는 순간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2, 1 집어넣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 1 집어넣으면 기울기 세팅이 된 거야. 그럼 지나는 점만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 이미 2, 1 들어가는 순간 원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2, 1을 넣게 되면은 원방 위의 점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원방 위의 점이자 얘를 기울기로 바라보면 직선 위의 점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괄을 했을 때 하나씩 제곱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놓고 한 자리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지?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이 방식이 통하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뜯은 상태에서 하나만 집어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자, 뭔 말? 원의 중심이 0,0밖에 없네. 참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점이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 아니야. 여기 위에 한 점이 3,3이래요. 3,3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이 3,3에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냐? 얘도 똑같이 가라는 거야. x-1, x-1, y-2, y-2는 5인데 이 자리에 3 집어넣고 이 자리에 3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아까의 논리에 의해서.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 위의 점,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계산은 제일 이제 간단한 거예요. 케이스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근데 기울기는 케이스도 2개 나올 뿐더러 뭐 얘가 계산이 간단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라도 계산은 해야 되죠. 거기서 조금 이제 계산량이 달라지는 게 있다. 이해됨?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중에 2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는 기울기를 먼저 세팅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y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그 y절편 구하는 등식을 판별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등식을 하나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케이스가 2개씩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접점은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원방에 대해서 제곱을 하나씩 뜯은 다음에 x자리에 x 하나, y자리에 y 하나 놓으면 된다. 그건 꼭 중심이 0,0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동일하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206번, 208번 이렇게 2개 지금 풀어보세요. 몇 번이요? 206, 208 이렇게 2개 풀어보세요.
민우 208번 되면? 자, 208번 같은 경우는 접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죠? x 하나 y 하나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그냥 하면 되겠지. 뭐 5ab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0쪽. 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이 17번이랑 16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둘 다 원이 있고 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발문으로만 봤을 때에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 16번은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접점이 주어진 거야. 17번은 원 밖의 점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점과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대입했을 때 반지름보다 넘치면 밖에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럼 그게 됐으니까 점이 일단 원 바깥에 있는 건 알겠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자, 중3 때 했었어.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는 거 알겠어? 그림이 요런 형태가 돼. 익숙하지?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하냐? 자, 210번을 먼저 풀 거예요. 210번. 자, 210번을 먼저 풀게요. 자, 210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요거는 좀 쓸 게 많을 거야. 너네들도 좀 포스트잇 해가지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자, 원래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원 밖의 점 3,-1 있고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게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요렇게 돼서 이 두 개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 두 개 직선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이 점을 지나는 거고 차이점은 이 기울기가 다른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원 위의 점, 요 점, 접점이잖아요. 이 점을 미지수로 잡을 거야. 자, 이 접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y좌표는 여기에 대입해서 나온단 말이야. t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니까 y가 풀마 루트 5 마이너스 t의 제곱 지금 요렇게 돼요. 맞죠? 그렇게 하지 말까? 문제마다 너무 케이스가 달라서. 자, 그냥 정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시 할게요. 자, 아까 설명 이어서 하면은 얘네 둘은
지나는 점은 똑같고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기울기를 미지수 m이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3,-1이라는 얘기지? 그럼 y는 m에 x-3, -1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등식은 계속 하나밖에 없어.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되었든 거리가 되었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로 문제를 풀 거야.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mx-y -3m-1은 0.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야. 그지? 자,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에 넣고 0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루트 5야. 그지? m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지? 제곱하고 넘기면 2차 방정식 되는 거 알겠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두 개를 구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봐봐. 자, 요거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3에 -1의 절대값이 루트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5m제곱 플러스 5고 여기에서의 두 근이 각각 기울기 첫 번째 m1과 기울기 m2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서의 기울기 m1과 여기서의 기울기 m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내용을 확장해서 발전 문제 17번을 볼 거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럼 원밖에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y는 m에 x 플러스 2 플러스 4라고 두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 중심이 0,0이니까 마찬가지 거리 잴 거죠? 자, 정리해보면 mx-y 2m 플러스 4는 0이니까 거리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에 0 넣으면 2m 플러스 4의 절대값이게 될 거야. 얘가 지금 반지름 2란 말이야. 맞지? 아까처럼 양변 제곱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얘 날라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1차 방정식이야. 여기서 너네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 분명 원박해서 접점을 그으면 접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1차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였으니까 요렇게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4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요 거리가 이미 2이기 때문에 접선이 하나는 요렇게 떨어져. 세로선은 내가 점 위에 x값이 점 똑같으니까 x는으로 출발하는 식으로 했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접선으로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요렇게 사선으로 하나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방정식의 해는 기울기 값 두 개 나온다 그랬어. 하나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x는으로 출발하는 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의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그려보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선으로 이게 이 중에 미수가 하나만 껴 있어도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내주는 거야. 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으로 떨어진다면 접선 중에 하나는 무조건 x는으로 출발하는 세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지?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또 들어야 돼. 세로선이 있으면 가로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긴 없나? 여기는 뭔가 이 중에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1,2. 자, 211번. 211번을 풀어볼 거야. 자, 똑같이 할게. 자, 211번. 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먼저 그려보면, 요게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거 아니네. 자, 이거를 211번은 다른 문제인데, 자, 그냥 다르게 할게요. 이걸 내가 9라고 할게요. 그럼 반지름이 3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3만큼 내려와서 마이너스 1 찍고 요렇게 3 올라와서 5만큼 찍고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2, 마이너스 1. 그럼 2, 마이너스 1이면은 요쪽에 있을 거야.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이것도 바꿀게요. 3컴마로 바꿀게요. 3, 마이너스 1. 자, 그럼 봐. 지금 반지름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x좌표 1에서 2 늘었으니까 여기 2야. 1에서 3 늘었으니까 2야. 요만큼은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럼 3,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이 원방의 최하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접점이 지금 가로선으로 나오는 거야. 맞지? 이게 우리 아까 원하는 케이스였어. 가로선은 대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먼저 한번 유추를 해보자. 얘 가로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1로 식을 쓴단 말이야.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자, 얘를 1차 방정식의 형태로 1차 함수의 형태로 생각해봐. b값이 몇이야? 그럼 a값은 몇일까? 0이어야 돼. 0이야 x랑 곱해서 없어지겠지. 가로선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인 상태야.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존재는 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0인 거야. 그럼 아까처럼 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근데 2차 방정식 근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상수항이 없겠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됨?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방법은 이해가 됐죠?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직선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거리랑 반지름 비교해서 2차 방정식 유도한다. 이 2차 방정식의 구분이 기울기 2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끝났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래. 기울기 각각 구할 필요가 없어.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쫄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기울기의 합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자, 하나 더. 스텝 2에서 216번. 자, 원 밖의 점에서 그을 거야. 두 접선이 수직이래. 수직이면 뭐라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야?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가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얘는
얘는 아까 방정식을 똑같이 했을 때 기울기 2차 방정식에서 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216번으로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미지수 있다고 쫄지 말고 방법을 그대로 써보세요. 되면? 안 되면? 요거까진 했어. 민호 앞에 봐봐. 요거까진 했어. 건이 여기까지는 하는 중. 자, 봐봐. 여기서 양변 제곱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되고 다 넘기면 요렇게 돼. 내가 이거는 기울기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방정식으로 봤을 때 문자를 뭘로 봐야 돼? m을 문자로 봐야 돼. 그럼 1차식이 계속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두근으로 봤을 때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고 이 전체가 a제곱 bx c에서 c인 거예요. 그럼 두근의 분은 a분의 c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일단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잠깐 한번 했어. 이건 나중에 배워. 공수원에서. a분의 c야. 그러면 8분의 얘 자체가 다 c야. 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두근의 곱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식이 이렇게 풀려. 그지? 이거 싹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를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두근의 합이죠. 그래서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근의 합이 됩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04번 04쪽 넘어갈게요. 92쪽으로. 자,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두 원이 있고 두 원이 만난다고 하면
교점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 교점이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원 두 개의 반지름이랑 원 두 개 각각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의 거리랑 똑같으면 이때는 딱 접해서 하나만 만날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점이 기본적으로 두 개 만나는 거야. 맞지? 여기 있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두 원이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얘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다시. 항상 어떤 함수나 도형이 두 개가 만난다고 했을 때는 두 식이 같다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두 식이 같다를 하면 교점이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원방이니까 이렇게 다 x랑 y가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둘이 식이 같다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방이면 항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고정이잖아. 그럼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겠지. 그러면은 a랑 a', b랑 b' 중에서 소거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남는 식 자체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애초에 얘랑 같다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교점 두 개를 지나야 돼. 맞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뺄 셈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빼기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예전에 한번 했어. 이거 기억나? 내분 이거 말고. 여기 있다. 이거 말고 평행 수직 말고 이거 아닌데 여기 있는데 미안해요. 어디 있지? 뭐 미쳤겠지?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 했고 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두 개가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 해가지고 풀면은 걔는 소거되니까 교점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 맞지? 그럼 거기서 뭘 했었냐면 얘네 둘 가지고 하나는 그냥 쓰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수를 붙여가지고 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 둘의 어떤 교점 m,m이라는 건 교점이니까 얘랑 만나서 구해지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 직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대입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얘가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식 전체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식을 만들고 싶으면 두 개 중에 하나에만 어떤 상수배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어. 맞지? 이 메커니즘, 이 작동 방식이 원방에서도 똑같은 거야. 원방에서도. 두
두 개의 원의 방정식 중에 하나에만 상수배를 붙여서 더해주는 형태가 되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헷갈리는 거 없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유형 18번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그럼 직선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냐면 얘랑 얘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맞지? 걔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대요. 빼주면 직선식이 하나 나오겠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직선에다 요거를 대입하면은 문자가 나올 거예요. 이해됨?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필수형 19번. 두 원을 지나는 교점,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읽으면 앞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서 세 점이 주어져서 이걸로 원방 구하는 문제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 파트에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방 두 개가 있을 때 걔네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 두 개는 절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원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으로 빼는 거란 말이야. 연립으로 뺐을 때도 직방밖에 안 나와. 이 두 개 점을 지나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교점의 좌표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머릿속에 깔고 있으면 필수 유형 19번이 나왔을 때 이거 두 개의 교점, 점이 두 개네? 그럼 여기까지는 점 세 개네? 세 점으로 원방 구하는 건가? 앞에서 했었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교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니까 하나에만 상수배에서 더해주자. 그럼 그 상수배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1,2도 지나니까 그거를 대입하면 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면?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상수배를 한 다음에 얘가 1,2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k 값이 나오면 요렇게 원방이 나와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된다. 원방을 정리하는 거의 의미는 상수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개수가 1이 안 될 거야. 그거를 1로 다시 정리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잖아. 그럼 전체식을 다시 2로 나눠가지고 정리해주면은 원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되면? 어렵지 않지? 자, 218번 지금 해보세요. 되죠? 요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울기만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지? 자, 넘어가고요. 자, 필수형 20번은 두 원이 같이 만나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깐다고 했을 때 아까는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엔 이 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통현, 그지? 자, 근데 공통현이라서 쫄지 말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현의 길이는 우리 항상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선 내린 다음에 피타고라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선을 긋게 됐을 때 지금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고
여기는 항상 두 원 중에 하나로 반지름을 구하면 돼. 근데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자,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두 원의 공통현은 두 원을 뺨으로써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게 1번 스텝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 하나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이 거리가 하나 나와. 그거랑 반지름 하면은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거기서 조금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한 개의 원을 가지고 여기서 거리를 구했으면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그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원이 두 개니까 원의 중심도 두 개고 반지름도 두 개란 말이야. 직방은 원방 두 개 빼는 거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공통연을 구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가 두 개라는 거야. 맞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 원의 중심 하나 잡아가지고 거리 구했으면 반지름도 그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으로 써서 피타고라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거리는 이걸로 하고 반지름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요게 되면은 221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되죠? 2루트 2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여기까지 나가서 숙제는 95쪽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95쪽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를 지금 같이 푸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을 줄까? 뭐가 나아? 일단은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남았는데 풀어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케이?